그 돈과 그다음에 건강, 외로움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일이 필요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의 아나운서 김한태입니다. 오늘 어서 오십시오 첫 시간인데요. 이 어서 오십시오는 50 플러스 세대의 새로운 놀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0 플러스 세대 여러분들 이제 어디서 방황하지 마시고 저희 채널 딱 구독하시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 첫 시작 주제는요. 바로 은퇴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무슨 책 가지고 하셨죠? 다 기억나시죠? 수학의 정석으로 공부했지 않습니까? 정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바로 오늘 50 플러스 세대의 최대 고민 은퇴 문제에 대한 옳고 바른 정석의 길을 이곳에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퇴 준비의 정석인 만큼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강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요즘 정말 바쁘실 테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를 위해서 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이 50% 세대가 같이 하는 이 채널에 네. 첫 시작 자리에 제가 참석하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대면 강의를 오래 해왔는데 네네네. 작년 봄부터 대면 강의가 거의 수업되다시피 했는데 그렇죠. 그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 유튜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히려 더 그 대면 강의하는 것보다도 차근차근 이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 반응도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노후설계 교육하는 데는 유튜브 채널이 훨씬 더 좋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오히려 이런 자리에 온 걸 참 아주 네.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요즘에는 지상파 같은 것보다 유튜브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말로 노후 준비는 빨리 할수록 일찍 할수록 아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움되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강 대표님께서 이제 미래에셋에서 이제 부회장도 역임을 하셨고 요즘에 워낙 많은 분들이 뭐 은퇴 이후에 쌈 주식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정말 강연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모시기 힘든 분이거든요. 전혀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정말 어서 오십시오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거기 때문에 오늘 기대를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요즘에는 사람들이 은퇴에 대한 거, 저도 이제 50 플러스 세대가 되기 때문에 예, 얼굴 봐서는 이제 40대 같아 보이지만은 50 플러스 세대이기 때문에 은퇴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것 같은데 제가 딱 뵀을 때는 강 대표님은 저보다 훨씬 인생 선배인데 전혀 뭐 은퇴 안 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신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 현역으로 계속 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활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나이는 속일 수가 없지만은. 정말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은퇴 준비 없이는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요. 제가 8년 전, 그러니까 2013년에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 이런 책을 한 권 쓴 일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요즘 오래 살잖아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다.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요? 이게 축복이 아닌가 보네요. 실제로 고려대학교의 방회성 교수님이 연구원 자료 발표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지금 50대 분들이 지금 남성분들은 7분 중에 1분, 여성분들은 6분 중에 1분이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딱 중간치, 중위 사망 연령이라고 그러는데 중간치까지만 산다고 해도 남자가 92세, 여자가 93세까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지금 50대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도 90대까지는 살 수 있다. 그렇죠. 한참 살아야 되네. 이 퇴직은 제가 작년 말에 보니까 제합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는 우리나라 40대 이상 분들이 생각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더라고요. 상당히 빠르네요. 예, 그러면 3, 40년 동안 도대체 뭐 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근데 이제 고성장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니까 그랬죠.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는 그런 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 그런가. 또 자녀들이 그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뭐냐면 부양 기간이 평균 5년 정도로 끝났는데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을 부양해야 되니까 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녀들이 우리를 부양해 줄 수도 없고 또 더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0년, 40년 도대체 뭘 하고 살 건가. 네.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잘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긴 예전에는 자식들이 부모님께 용돈도 많이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도 아닌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선 네. 그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렵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30%가 안 되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일자리 잘 못 찾아서 그렇죠. 차라리 아침 되면은 부모님들이 일 나가시고 또 자녀들은 그냥 집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 그렇습니다. 세대하고 우리하고는. 네. 아무튼 저도 이제 눈 깜빡하니까 늘 청춘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제 50 플러스 세대가 돼서 걱정인 게 나도 이제 은퇴를 생각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제일 답답한 게 왜 취준생들이라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취업 가이드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은퇴하는 거 어디서 가르쳐주는 학원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부모님께 여쭤볼 수도 없는 게 부모님 세대 때와 저희 세대 때는 또 은퇴도 굉장히 다른 상황이니까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우선 그 50 플러스 세대들이 우선 고성장 체질, 고성장 마인드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30년, 40년 이 고성장 시대, 세계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자동차. 그 재미 교부 한 분이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서울에 사장 발령 받아 와서 몇 달 살더니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정말 잘 돼 있죠. 근데 1km 걸어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예, 동네 슈퍼 갈 때도 이게 몰고 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뭐 이런 거를 앞으로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이 노인비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저도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얼마 전까지 이제 아나운서로서 막 화려하게 살다 보니까 나의 화려한 인생.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서 후배들 방송하는 거 보면서 내가 나도 한때는 방송 잘 나가고 막 그런 마음으로 살다 딱 은퇴를 해보니까 마음이 어떤 이제 충격이 오는데 그 화려함에서 일단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은퇴 생활 몇십 년 되는 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노후 자금이 중요한 건데 이 노후 자금을 어떻게 장만을 하고 마련을 해야 될까요? 우선요. 저는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노후 자금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50대의 평균적인 그 가계 자산 보유 현황을 먼저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랍니다. 그런데 50대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통계청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5억 1천만 원이래요. 5억 1천.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아니 무슨 돈이 그렇게 많지? 근데 그거는 서울 수도권의 비싼 집값 포함해서 평균 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 차라리 지방이 빚을 빼고 집값을 빼고 나면 지방이 차라리 나요. 그러니까 5억 천이라는 게 집값까지 다 포함되는 자산인 거군요. 근데 전체가 5억 천인데 거기에 부채 차입금이 우리나라가 가계 빚이 많잖아요. 9,900만 원이래요. 그걸 빼면은 4억 1,100만 원이 순 자기 자본, 자기 집 돈이거든요. 언뜻 생각하면은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1천 정도 있으면 뭐 그렇게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4억 1,100만 원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5,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거의 그거 빼고 나면 80% 이상. 5,400만 원 남잖아요.
5,400만으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야, 진짜 그러네요. 5,400 정도로 예, 3, 40년 우리나라 살겠죠. 지금 이 김한태 아나운서님은 좋은 직장을 다녀서 그걸 아우, 느끼지 저도 돈 않겠지만 없어요, 대표님. 무슨 소리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5,4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뭐 막말로 튀겨볼까 했다가 빵으로 만들거나. 그렇죠. 요즘 동학개미 뭐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비토해가지고 야 저래서 될까 그런 분 많거든요. 네. 아니면 이제 집을 팔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웃나라의 사례를 보면은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떨어진 사례를 보면은 과연 그 집 한 채 있는 거가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요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 말하면 분당 일산 네네.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 저녁에 가보면 불안도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지금 일본의 빈집이 846만 채래요. 야, 그렇게 많군요. 앞으로 10년 지나면 일본 집 4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예요. 그 집이 노후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일본도 집이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우리가 꼭 그렇게 되라는 거 아니지만 네네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러면 이제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분들 빼면 아주 극소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이 있는 게 달랑 그 뭡니까 국민연금 하나인데요. 예.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 나이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 그거를 한 푼이라도 받는 분이 54% 절반 아, 절반밖에 안 돼요? 안 된대요. 아. 그리고 문제는요 월 수령액이 네. 60만 원 미만이 78%. 아이고.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은 7.7%. 그거밖에 안 되는군요. 김한태 아나운서님은 아마 그 안에 들어가시겠지만 예. 그런 분들은 8%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국민연금은 예.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혜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러면 아니군요. 이제 퇴직연금인데요. 제가 작년에 퇴직연금 우리나라 적립 금액을 네.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한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 될까 조금 남을까 뭐 네. 이 정도예요. 그리고 개인연금은 일부밖에 안 들어있고 없어요. 있는 게 달랑 집안채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50 플러스 세대가 뭐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산 관리 이런 걸 가계 자산 구조 정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우선 지금 50 플러스 세대가 지금 할 게 뭐냐면 연금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봐야 돼요. 연금. 내가 국민연금을 받는데 많은 분들이 급하니까 조기연금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약간 지금 어렵다고 조기연금 받으면 나중에 평생 조금밖에 못 받거든요. 네. 이거를 연기연금으로 할 방법이 없을까? 좀 뒤늦게 받으면 수령이 좀 많으니까. 그다음에 그동안 혹시 무슨 이유로 못 낸 거 있으면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납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내가 모자란 걸 좀 추가 납입하면 어떨까? 그리고 가정주부가요. 가정주부가 한 달에 9만 원씩 예를 들어서 젊을 때부터 가입을 했더라면 한 50만 원 정도씩 죽을 때까지 받거든요. 예, 한 30년만 원. 근데 이제 50대 분들 안 되니까 10년 부으면은 단 10만 원, 2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네. 저도 제 아내가 이미 가입해가지고 받는 연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좀 더 일찍 했더라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예. 뭐 그런 노력을 한다든지. 그래서요. 그다음에 이제 모자라는 분은 개인연금을 좀 더 많이 IRP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퇴직연금 중에 하나지만은 뭐 이런 개인연금, 그다음에 IRP 이런 거를 지금이라도 뒤늦게라도 좀 부어가지고 연금을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그 세상 뜰 때까지 좀 받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 그 어떻게 연금이 평생 월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예. 지금 국민연금 이렇게 받으면서 저도 집도 있고 약간의 금융자산이 있는데 이렇게 국민연금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나 준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그렇게 큰 그러니까 위로라고 해야 되나 국민연금이 효자네요, 효자. 든든할 수가 없는 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연금 준비하는 거, 그런 노력을 지금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군요. 저는 보통 노후 자금하면 큰 목돈 이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매달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연금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목돈 갖고 있는 분도 즉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목돈 갖고 있으면 자녀들한테 갈 가능성이 많이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소비자금만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즉시연금이라고 해서 넣어놓고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미리 받는 거 한다든지 혹시 그 연금 준비가 안 된 분들은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 또는
농지 이런 걸 담보로 해서 네. 농지연금이나 이 뭡니까 주택연금을 받을까 이런 연금에 대한 그 한번 그 살펴보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뭔가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대표님, 이 연금만큼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놓치기 쉬운 노후자금 준비사항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요, 노후자금 준비사항 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강의를 하면서 네. 가끔 당황스러운 경우가 뭐냐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 이번에 퇴직하는데요. 그 퇴직금을 2억 원 받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주식에 사서 좀 늘려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당황스럽거든요. 퇴직하고 난 뒤에 나는 퇴직 직전에 또는. 근데 사실은 인생 단계별로 볼 때 1단계는 현역 시절인데요. 2단계가 언제냐면은 퇴직하고 나서부터거든요. 그럼 퇴직하고 나서는 이 퇴직 월급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모아둔 자금을 어떻게 하냐면은 꺼내 쓰면서 남은 돈을 운용해 가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돈으로 주식 산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출했으면서 운용하는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계 평균을 보면요. 노후자금으로 마련한 거에 연 4%를 꺼내 쓰고 그걸 12로 나눠서 네. 매달. 그리고 나머지 돈은 3% 정도로 운용하는 게 세계 평균이에요. 그만큼 보수적으로 운용하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로 말하면 혼합형 펀드 정도에 내야 되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갖고 있는 자기 금융자산 중에 주식 그 공격적인 상품은 한 20% 비율 정도는 해가지고 그걸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보수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투자에 있어서 되게 진보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위험하든 말든 저희 나이 때에도 그냥 막 쏠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요, 퇴직하고 나서는 이제 2단계에서 또 3단계는 80 넘어서부터가 3단계인데 2단계에서는 가능하면은 덜 꺼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 노력을 해야 되냐? 그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그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집을 줄인다든지 해서 50만 원 줄이고 100만 원 줄여서 그만큼 덜 꺼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연금 수입이 이래서 또 중요한 거고. 그러면 덜 꺼냈어요. 연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약간 약간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이든지 100만 원이든지 근로소득.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세 가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추기는 걸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3단계로 많이 옮겨가지고 내 노후 자금이 내가 죽기 전에 바닥나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